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엄마표 부자 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적이 엄마야. 이제 좀 재테크를 시작하는 특히 저희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90년대생들이세요. 어머 아들뻘이네. 예,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이 시기에 한번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2030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네. 특히 2020년도 주식은 정말 쉬웠죠. 그러니까요. 내가 주식해서 막 몇십 프로 수익 나는 게 너무 쉬웠고 네. 코인 투자해서 몇 배 불어나는 거 너무 쉬웠고 그렇죠. 집 사는 것도 엄마 따라가서 갭 투자하고 막 이랬더니 막 2배 돼서 맞아요. 아니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거구나 라고 투자를 처음 겪었을 때 너무 좋은 시장을 겪으셔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역대급 사실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뭐지? 나 너무 쉽게 보고 막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때 못 빼서 손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실까 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걱정이 돼요.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초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쌓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재테크는 여러분 1, 2년에서 끝날 게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15년, 20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어떤 마라톤 같은 그런 레이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그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 엄마가 항상 부자 되려면 뭐 하라고 하셨죠? 일단 좋은 학교 가라.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대기업에 들어가라. 그러네. 예. 혹은 의사, 검사, 판사가 되라. 공부 잘하면 전문직 되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요? 집 사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세뇌 당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엄마표 부자 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적이 엄마야.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참 경제 활동을 하셨을 시기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진짜 근면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은퇴할 시점에 집 한 채 있고 은퇴할 시점에 받은 돈 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시대였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죠. 제조업이 주가 아닌 나라가 이미 되었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엄마표 재테크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공장, 회사 이런 데 노동자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생산된 그 재화나 용역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자가 자본가예요. 내가 인건비를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내가 인건비 준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돈을 자본가는 벌어가죠. 자, 근데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만큼의 돈만 받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로 사셔야 부자가 될까요? 자본가로 사셔야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네. 근데 왜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시냐는 거지. 프레임을 바꿔서 나도 그럼 자본가가 돼야 되겠어. 근데 내가 회사를 할 만한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동자로 시작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이 생산수단이 돼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간접적인 자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노동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지만 종잣돈을 만드시니 인컴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근데 내가 취준생이라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시고 내가 취업을 한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내 몸값을 올리시는 거예요. 몸값 올리는 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니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서 제가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한테 스스로 연봉을 계속 높여줘야 될까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오너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은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발
쉬어. 너 제가 쫓아다니면서 챙겨. 너 이번 달에 휴가 썼니 안 썼니? 왜 안 쉬어? 왜 일을 해? 너 지금 주말에 밤 12시에 너 지금 카페에 왜 댓글 달고 있어? 왜 앉아? 뭐 이렇게. 제발 쉬어. 그리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인턴 원래 3개월 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연봉도 이 친구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높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대체되지 않는 사람임을 회사에 먼저 어필을 해주셔야지 회사에서도 아 그럼 내가 이 직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진짜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 하면 연봉 협상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의 연봉을 높여주겠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일을 왜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지만 회사에서 연봉을 높게 책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는 걸 좀 포커스를 두시고 몸값 올리는 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뭐 굳이 막 몸값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연봉이 막 쫙쫙 오르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하시면 대신 그런 회사들은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업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앤드류가 엔잡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분석하고 내가 컨텐츠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업을 하시되 여러분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뭐를 먼저 입금하면 얼마의 소득이 뭐 나오게끔 해드립니다. 다 사기입니다. 먼저 돈 내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부업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요새 워낙 뭐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 뭐 그 배달하시는 뭐 쿠팡이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퀵도 요새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 어플 같은 걸로 뭐 그런 것도 알바를 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SNS를 활용해서 돈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나 뭐 앤드류처럼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식들이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부업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 일테크가 첫 번째인 거죠. 일테크. 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 몸값을 올린다, 부업을 해서 좀 더 추가 수익을 만든다. 그래서 인컴을 많이 늘리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인컴 늘리면 뭐예요? 그거 다 갖다 쓰면 말짱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짠테크입니다. 짠테크. 와우. 근데 무조건 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쓸 때는 쓰지만 쓰지 않아도 될 때는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쓸 때도 쓰시고 안 써도 될 때도 또 쓰십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리고 제가 써봤자 제가 명품 가방을 산 것도 아니고 친구랑 치킨에 맥주 한 잔 뭐 3만 원 얼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한 달에 카드값이 200만 원 나와.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이 정도 투자해도 되고요. 괜찮아 투자하세요. 근데 그거를 목록을 적으세요. 내가 이번 달에 써도 되는 돈, 쓰면 안 되겠다 생각 되시는 돈. 그래서 써요 마요 리스트를 적으시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셔서 가계부 요새 다 적으시잖아요. 어플로 자동으로 다 하시니까 내가 눈에 걸리는 거 있는지 쓱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마요 리스트에 적어놨는데 근데 이거 왜 썼지? 내일은 내가 이거 좀 신경 써서 이거 내가 생각 없이 자꾸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사 먹는 거 내가 이거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나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가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카드로 편하게 쓰실 때보다는 확실히 이 지출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짠테크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짠테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존감,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심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테크. 네.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줄 거야. 혹은 내가 좋은 거를 뭔가를 사야 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게 사실 다 자존감의 결핍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남이 가진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주변과 비교당하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것 자체로만 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자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애완동물을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언니 그래도 제가 자존감이 좀 해결이 안 돼요 하시면 투두 리스트를 적으세요. 내일 해야 될 일에 목록을 적으시는 거야. 이것도 주무시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미장원 가는 거 예약하기. 그다음에 뭐 김 과장님한테 뭐 업무 관련된
문의 전화하기 뭐 이런 걸 쭉 적어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시면 했다고 밑줄을 쫙쫙 그시는 지우세요. 리스트에서. 그러면 자기 전에 이거를 내가 보잖아.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될 일을 다 했네. 아, 뿌듯하고. 나 칭찬해. 칭찬해 줘야지. 나 스스로 나 칭찬해. 잘했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어.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으시게 돼요. 네. 그러면 또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네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지? 이런 것들이 투두 리스트를 적으시다 보면 파악이 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김 과장님한테 전화하기를 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지? 아, 맞아. 내가 저번에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를 못 들어줘가지고 그 일을 아직 덜 해서 내가 이걸 물어보면 그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아직까지 내가 전화를 못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저번에 못했던 일을 얼른 정리해가지고 김 과장님한테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씩 작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시고 작은 일도 성공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공처럼 쌓이게 되세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오랫동안 적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도 깨닫게 되시고 그러네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스케줄도 딱딱 짜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투두리스트에 있는 걸 하려면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예약하기는 그러면 예약하려면 토요일 날 3시에 무슨 미용실 예약 이렇게 스케줄을 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도 자동으로 되시고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자존감이 굉장히 빨리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종잣돈 모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빚테크. 빚테크요? 빚이 있으시면 빚 갚아야지. 빚 먼저 갚아야 돈이 모이니까. 근데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급하게 갚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학자금 대출 아니면 신용대출, 그다음에 뭐 그 이금융권 막 이런데. 근데 그 갚는 것도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부터 하셔야 되고 대출의 종류, 그다음에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남은 기간,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 이자만 나가냐, 원리금이 같이 나가냐. 그래서 언제 되면 이 빚이 끝나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면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는 빚이 다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기간이 짧게 남은 거, 그리고 이자가 높은 거 먼저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다 갚고 0이 되셔야 종잣돈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빚테크를 하시는데 내가 혼자 도저히 이걸 못하겠어요 하시면 서울시 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개인 그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지경이다 하면 그런 것도 안내를 다 해주세요. 아, 네. 와. 그렇게 해서 다 도움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리고 서울은 서울시 복지상담센터가 있고 지방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검색을 해보시고 나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하시면 이런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 훨씬 더 그 수월하게 대출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인내심도 기르고 훈련을 하고 이게 1단계에서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내가 이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떤 능력,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2단계 투자로 가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공부와 실전이 병행돼야 돼요. 근데 실전까지.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강의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인지 좀 골라내셔야 됩니다. 큐레이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 저거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쇼핑하시면서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강의를 들으실 때도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공부는 뭔데, 요걸 들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실 때 결제하시고 그 전에 무료 강의들도 요새는 너무 많으니 무료 강의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도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들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의 역사, 그러니까 돈의 경제사. 경제사. 인류의 역사와 돈의 역사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계사 중에서도 경제사 부분, 특히 근현대사,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자본주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어떻게 장악을 하는지, 달러를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달러 투자하실 수 있고요. 금 투자하실 수 있고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나라 포함한 다른 나라 주식장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공부들이 그러면 주식이 뭔데, ETF가 뭔데, 채권은 뭔데, 부동산은 뭔데, 이런 이제 개별적인 공부가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이제 실전 투자잖아요. 실전 투자. 실전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하실 때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까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요 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는 건 잘 사셔. 일단 사. 일단 사. 못 팔아. 그렇죠. 마이너스 나서 못 파시건 아니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서 못 파시건 그렇죠. 못 팝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도 타이밍 잡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시죠. 사는 건 어떻게 해서 좀 사시거든요. 맞아요. 매도가 어려운 거 같아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금융상품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보실 때는 저희가 맨날 그 시키는 미션이 있어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자산 가격을 매일매일 체크하게 합니다. 오늘 이게 얼마인지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몇 천만 원 올랐네? 몇 천만 원 떨어졌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가격에서 이거 비싸다, 이거는 싸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세요. 감각을 갖게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시면 근데 이거 왜 올랐지? 이거 왜 떨어졌지?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지시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황을 보게 되시고 이렇게 빠숑님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또 뉴스나 이런 걸 읽어주시는 분들의 그 컨텐츠를 보게 되시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점점 관심이 가실 거야. 근데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그럼 어떤 이슈가 이 대상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하시면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네? 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사야겠구나. 지금쯤엔 팔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 이 정도 가격에 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매도 타이밍, 매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1단계 종잣돈 모으기, 2단계 투자해서 실전까지 가기, 요렇게 대충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 하시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 지수 플레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식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지수 플레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ETF 지수에 투자하는 거. ETF든 아니면 인덱스 펀드든. 네. 근데 요새 펀드를 많이 안 하시니 지수형 ETF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 바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주식 자체에도 이슈가 있고 시장 이슈도 또 같이 맞물려서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종목 자체의 리스크와 시장의 리스크. 맞아요. 근데 시장의 리스크 자체 내가 판단이 안 되는데 종목 바로 들어가시면 두 가지를 연타로 두들겨 맞는겨. 그래서 맞아. 이 지수 먼저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를 연습하시고 어떤 리스크들이 생기면 지수가 오르더라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연습하시고 그러면 지수를 보고 이때쯤이면 종목에 투자도 괜찮겠다 하실 때 종목을 사시고 지수를 보면서 이 정도면 지수 전체가 다 빠질 것 같아 그럼 내 종목도 정리를 하시고 이런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100% 공감. 네, 그래서 지수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또 승질이 겁나 급해. 일단 사고 봐. 일단 전문가들이 주식은 사가지고 무조건 묻어놓으라며. 그래서 나는 일단 사고 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장기 투자하면 괜찮겠지 하시지만 그 길이 만만치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점점 더 늘려나가시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내 성격대로 인생 한 방이야 팍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들어지시니까 그것도 요령껏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